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거의 잊혀진 전쟁 속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패배를 승리의 새로운 청사진으로 바꿔버린 한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50년 말, 한국의 상황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였죠. 당시 군 내부에서조차 이런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군사 역사상 가장 긴 후퇴를 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 다 진 거나 마찬가지인 전쟁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영웅의 등장을 알리는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끔찍했던 대재앙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한국전쟁이 어떻게 거의 완벽한 승리를 코앞에 두고 불과 몇 주 만에 이런 파국적인 패배로 군도박질 쳤는지 말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에 자신감이 너무 지나쳤던 게 문제였습니다.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병사들한테 크리스마스엔 집에 간다고 장담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 중국군이 이미 비밀리에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을요. 혹독한 겨울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결국 미군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면서 끝도 없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한 거리만 무려 400마일, 약 640km입니다. 이건 그냥 후퇴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쌓아 올렸던 모든 전과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미군 역사상 가장 길고 또 가장 굴욕적인 패주였습니다. 정말 최악의 혼란 속이었는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후퇴를 지휘하던 미 8군 사령관이 갑작스러운 지프 사고로 사망한 겁니다. 군대는 순식간에 구심점을 잃어버렸고 사기는 그야말로 땅속까지 파고 들어갔죠. 바로 이 모든 게 무너진 폐허 속으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직설적이고 고집세고 두려움이라곤 모르는 걸로 유명했던 인물이었죠. 그럼 이 매튜 리지웨이란 사람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일단 나이가 55세에 심장병까지 앓고 있었지만 50이 넘어서 낙하산 훈련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남들이 예 라고 할 때 왜? 라고 묻는 그런 반골 기질의 소유자였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 제82 공수사단을 이끌었던 그는 메가더처럼 막 번쩍번쩍하는 스타 장군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군인이었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리지웨이는 대체 어떻게 불과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리지웨이가 딱 현장에 와서 보니까 문제는 군사적인 열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단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어요. 바로 집단 히스테리가 문제라는 거였죠. 한마디로 병사들이 싸울 의지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아주 실용적인 4단계 처방을 내립니다. 첫째, 가장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병사들에게 따뜻한 밥과 제대로 된 겨울옷부터 챙겨줬습니다. 둘째, 우리가 왜 여기서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셋째, 안전한 후방이 아니라 직접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지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이 가진 압도적인 화력을 총동원해서 적의 공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지웨이는 아주 중요한 걸 꿰뚫어 봅니다. 바로 적의 약점이었죠. 예전에 메가더가 보급선이 너무 길어져서 실패했던 것처럼 이제는 바로 그 중국군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간파한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리지웨이는 단순히 전세를 뒤집는 걸 넘어서요. 아예 전쟁의 판 자체를,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시한 건 핵무기가 존재하는 시대에 승리란 과연 무엇인가?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로 쓰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두 장군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메가오더는 승리 말고 다른 건 없다. 적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식의 전면전을 주장했지만 리지웨이는 달랐어요. 그는 핵무기라는 무서운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예전처럼 무제한으로 할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38선에서 딱 멈춥니다. 주변에서는 더 가자, 끝까지 밀어붙이자 하는 압박이 엄청났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자칫 잘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 바로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의 이 현명한 결정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리즈웨이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리즈웨이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법에 대한 일종의 교본을 만든 셈이죠. 그리고 그는 이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954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베트남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고, 1964년에는 존슨 대통령에게 베트남 전쟁을 더 키우면 안 된다고 말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피 끓는 조언은 모두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는 훗날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그의 장례식에서 한 연설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파월은 이렇게 말했죠. 미국을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용적인 리더십, 도덕적인 용기, 그리고 냉철한 전략적인 지혜.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리즈웨이라는 장군이 남긴 교훈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